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잠바까지 입고 오셨네. 우리 강호 형님. 우리 하강호 형님께서는 또 잠바까지 입고 오시고, 또 우리. 어제가 춥습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조혜련님, 뭐고, 가디건입니까? 아이고, 어제가 춥다. 아이고, 예. 우리, 저 어르신하고 우리 김충원 위원장님은 그래도 반팔 입고 다니시는데, 야, 선선합니다. 저도 방금 전차를 타고 왔는데 좀 선선해가지고 다음 주 되면은 이거 좀 긴팔 입어야 되지 않겠나? 예. 여름이 굉장히 좀 짧았다는 느낌이 납니다. 덥기는 진짜 오만상 덥었는데 그래도 여름이 금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올 여름도 참 우리 힘겨웠지만 잘 버텼다. 예.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걸어오신 분 어디 뛰어 있어? 예, 그거 시작합니다. 네. 그 팔이 휘두른다고 빨리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네. 사실 그거, 단거리 선수들 보면 막 근육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죠? 한데, 단거리 선수들이 폭발적인 힘을 내려면 팔을 빨리 휘둘러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달리기 빠른데 우리는 아무리 팔을 빨리 휘둘러도 발이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다 자빠지지요. 예. 9월 28일 날도 성주 국민체육대회가 있다는데 그날도 많은 분들이 자빠지지 않을까. 왕년에 내가 좀 달렸는데 가다가 자빠지고 그러다가 뭐 무릎팍 다 깨고 뭐 아까진기 바르고 아까진기 그 일본말 아닙니까? 맞지요? 예. 빨간 약 바르고 내가 뭐 다니시고 하실 텐데 혹시 두 분 싸우셨습니까? 왜 그 자리를 띄어가 앉아 계세요? 늘 싸워. 예. 부디 오늘 화해하시고 내일 또 새로 싸우시도록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인민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저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이쪽에 자부심 우리가 지켜내자. 사드 가고 평화로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성주군청에서 김충환 위원장님 20대 때 성주군청에서 김충환 위원장님 아버님께서 이제 수련 면장 하실 때입니다.
김청원 위원장님이 학생운동 하신다고 막 하고 계시니까 성주군청에서 수련 위원장님한테 당신 아드님이 이걸 막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데모하지 말라고 좀 말리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성주군청에서. 뭐 아마 군수님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김총환 위원장님 아버님께서 수련에서 버스 타가지고 위원장님 학교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까지 가셨답니다. 가셔가지고 이놈 자식 이거를 데모하지 말라고 말려야 될 텐데 하면서 해가지고 막 달랬답니다. 하지 말고 그만 집에 가자 했는데 김청원 위원장님이 앞에서 마이크 딱 들고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하니까 자들이 나쁜 아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쁜 아구나. 우리 아들이 자들 다 나쁜 아를 만들었구나. 그래 막 선동해가지고 막 가자 하니까 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해가지고 뭐 말리지도 뭐하겠고 아이고 나따뿌락하고 뭐 나쁜 걸 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 신념대로 하고 계시니까 그래 그냥 밥 사물하고 돈 좀 주시면서 가셨더래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그거 가고 지랄하고 앉았네 하시더라고 저보고 예전에. 그래가 안 갈게 하면서 캐놔놓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안 나갈게 캐놔놓고 또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한 아버지가 저 뒤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 딱 좋겠다. 또 집에 가면 또 아버지도 한 소리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에 보고 가시는 난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가나? 네. 오늘 안 가나? 네. 오늘도 제가 나오니까 오늘 금요일이구나. 예. 예. 또 그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시 이 얘기 나눴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꾸 빨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그 종료했는 거를 다시 연장시키도록 해라라고 막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히 미국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료를 할 수밖에 없음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구나 알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꾸 종료하지 말고 다시 재연장하라라고 아이고 예 배우모님 인사생활 안 하면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장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저한테 인사하신 겁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방송 중에 자꾸 가시면 민폐인데 미국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해달라.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타부타 토를 달면서 지시를 내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혹은 우리의 의도와는 우리가 바라는 바라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혈맹이고 그것이 동맹이죠. 너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네들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네들의 식민지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2회차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오늘도 뭐 여전히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총원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청와대 NSC에서 미군 기지 반환을 지금 이제 저기 평택에 미군 기지가 정해지면서 용산 기지를 글로 옮기잖아요. 크게 하면서 용산 기지를 옮기고 그다음에 동두천, 부평, 뭐 원주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들도 글로 이제 합치는데 지어놓고 옮기는데 지금 이제 용산 기지하고 이걸 완전히 미군이 우리나라한테 반환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내로 반환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너가 잘못했다. 강제징용 역사 문제인데 왜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잘 되길 바란다. 한국 지소미아 다시 그 연장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이래 쪼물레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미국 딱가 트럼프 딱 만났잖아요. 근데 무시했잖아요. 근데 아베가 이거 한국에서 지소미아 저거 종료했는 거 저거 좀 위에 이야기 해달라 하면 트럼프가 알았다 내 이야기 해줄게. 그 대신에 니는 하고 옥수수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팔아먹고 갔잖아요. 갔는데 한국에서 또 가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문제 있다. 너가 둘 다 문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예를 들면은 한국이 잘못했다. 해놓고는 동맹도 중요하지만 동맹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다. 이해한데 미래 더 쉽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 기지 반환을 절차를 추진한다. 뭐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그 다음에 동맹보다도 동맹이라는 게 국익이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국가 이익은 손해보면서도 동맹해갖고 미국에서 우리 방해해둘라 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쪽팔리는 짓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선조가, 왕이,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해서 명나라에서 파병을 해서 같이 이제 왜군을 물리치잖아요. 치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죽고 왕이 광해군이 돼요. 광해군이 됐는데 명나라에서는 이 지원군을 이제 임진왜란 때 보내는 바람에 이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 후에 후금이라고 있었어요. 여진족인데 여진족이 옛날에 금나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그 여진족이 떠돌다가 다시 금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후에 만들었다고 후금이라 했어요. 근데 명나라가 약해지니까 후금이 명나라를 엿본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누르하치가 후금 여진족의 대빵인데 후금을 건국을 하고 이제 명나라를 공격을 하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나라에 파병 요청을 한 거예요. 광해군 때. 파병 요청을 했는데 광해군이 가만히 보니까 명나라는 곧 망할 것 같고 명나라를 도와주다가 이 금나라가 명나라를 이기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가 고민을 하는데 신하들은 4대의 예를 갖춰야 된다고 계속 명나라의 파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할 수 없이 이 신하들이 가니까 광해군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13,000명의 군사를 지원하러 갑니다. 명나라에. 가는데 13,000명 군사가 강홍립 장군이 싸우다가 후금하고 싸우다가 투항을 해요.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 투항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왔다. 근데 투항한다. 근데 이 강해군이 이 강홍립이한테 특명을 내리는 거죠. 보고 우리의 군사들을 죽이지 마라. 지그긋하마 살아야 되니까 투항을 해라 하고 특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봐서 향배를 정하라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가 투항을 하고 명나라는 망하고 후금의 포로가 됐던 군사들이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강홍립이는 그 붙들리 가지고 후금의 정보를 계속 우리 정부에 광해군 때 보내다가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 후금하고 화의를 맺으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조정에서는 이게 항복했다고 관직을 박탈해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또 복관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영화가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만든 광해 왕이 된 남자예요. 그러니까 광해가 특명을 내려서 우리 군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대목을 가지고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보면은 광해가 모략으로 이렇게 독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때 가짜 왕 이병헌이가 가짜 왕이 나오잖아요. 그 가짜 왕을 통해서 이런 대목을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해 왕이 신하들이 하도 명나라에 파병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예 2만의 군사를 파견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요. 이 금액하는 금나라에 서신을 보낼 것이요. 홍문가는 적어라. 명이 두려워. 명나라가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병사를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의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하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애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런 명대사를 광해군이 가짜 왕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똑같아요. 이 조선반도 한반도라는 게 대륙 세력,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해양 세력, 일본과 미국의 틈바구니에 낑겨서 계속 이 강대국들하고 외교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왕이라면, 즉 대통령이라면은 우리나라 국익이 어디에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되죠. 군사를 13,000명 보내더라도 금나라 황제 누르하치한테 우리는 가기 싫은데 명나라에서 하도 지랄해가 보내긴 보냈는데 죽이지 말고 거기 돌려보내달라. 이게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대사,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목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오늘에도 주는 교훈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하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스케놈, 뗀놈, 외놈, 양놈 이러잖아요. 강대국한테는 다 놈자를 붙여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대만 사람, 약소국한테는 필리핀 사람 다 사람을 붙여주는 게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예예요. 예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고 또 지금 우리가 외교를 그 당시에 중국과 후금, 그러니까 이제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오는데 중국의 역사가 명나라 송나라는 뭐냐면은 남방 한족이 정권을 잡아있을 때 송나라, 명나라 이래요. 북방의 저 만주족,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여진족, 이 만주족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는 원나라, 청나라예요. 원나라, 청나라.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북방민족이 정권을 중국을 장악한 거고, 송나라 때는 남방민족, 한족이 장악한 거죠. 그리고 다시 명나라 때는 한족이 장악했다가 청나라는 또 여진족이 장악한다. 나중에 만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방남방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장악을 해버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주로 왔던 사람들이 못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용암에 있어요. 대명동, 시시들, 서시들. 그러니까 성주 시시, 성주 서식 하면서 그 중국 그 후손들이 용암 그 대명동이라는데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 뒷산에 보면 대명당 하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명나라 황제한테 제를 지내는 장소도 제가 갔다 오고 산에 그 재단이 또 있어요. 대명단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확 이제 막 언론에서 공격하고 막 이러다가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언론 보도가 뭐 2,700건인가 그런데 조국은 뭐 67만 건인가 언론 보도가 나왔대요. 엄청나게 이제 퍼부은 거죠. 그 이제 막 자기 세상 이러고 대학가에서 뭐 대학가에 데모 한다 해봐야 100명, 200명 뭐 많아봐야 외부의 사람 합쳐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 모아놓고 했다고 막 이제 고대, 서울대 하고 당국대는 하니까 뭐 학생증 내나가 학생증 없어가 도망가고 이런 작당을 하면서 언론에서 대학생들도 뭐 반대한다 하고 떠드는 거죠. 실컷 떠들고 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싸움을 못 하는구나. 벌써 끝난 거죠. 조국 공청회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싶어가. 그게 이제 보이콧 한다 하는데, 제가 자유한국당이 계속 익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늘 썼는데, 첫째, 무슨 건수만 생기면 무조건 싸워요. 전략이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어느 정도 끌고 가 어떻게 이익을 보고 어떻게 말 것이냐 아니면 이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런 게 없어요. 막 뭐가 하나 있으면 물고 늘어지고 싸우는 거죠. 무조건 싸우고 본다. 두 번째, 실패하거나 패배해도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 뜨는 게요. 그 지금 나경원, 한경환이 나중에 봐요. 나중에 책임지면 사퇴하라 하면 네가 책임지가 않죠. 이칸 한교안이는 국회의원 빠지가 없으니까 장애투쟁 하다가 한 번 하다가 때려쳤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하다가 기대갔잖아요. 나경원이는 어제 그 선거법 개정하는데 들어갔다가 말도 못하고 기나왔잖아요. 못 싸우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고발돼 있어가 또 걸릴까 싶어가. 근데 이게 누구도 이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선진화법을 저지 못했다. 그러면 원내총무 책임져라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세 번째, 단식하거나, 단식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침 먹고 단식 5시간, 교대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단식이라는 거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5시간 릴레이 단속 이래요. 할복한다 했는데 할복 안 하고 감옥 갔잖아요. 최경화에. 그죠? 장애투쟁 한다 해놓고 한 번 하고 또 안 해요. 총사퇴, 사표 쓰면 한 명도 없어요. 총사퇴 지금 몇 번째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하라 하야하라.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면요, 광화문 광장에 232만 명은 최소한 모여야 돼. 1000명 보다 놓고 탄핵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만 치는 거예요. 허풍만 떨고. 근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힘이 다 빠졌다는 거죠. 네 번째,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은 아예 없어요. 다 집보따리만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뭐 중간에 조국 저래가 왜 아까 또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조국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면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도 열어서 기회를 주자. 안 그러면은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은 국민청문회라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해명의 기회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해명 기회 주고 다 해명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분위기 좋아가 자기 대통령 나가면은 대통령 후보 딱 되는 순간 지금까지 나왔는 그 허위 사실 갖고는 어느 놈이 지키면 그건 바로 감옥으로 지킨가요. 허위 사실로 후보를 공격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이강태 군수 후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반대편에서 이강태 군수 후보 나왔는데
거의 사실로 가고 저 새끼는 이렇다 하고 딱 했는데 딱 걸리잖아요. 무조건 잡구속입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의 사실로 유포한 무조건. 지금은 가짜 뉴스, 거의 가짜 뉴스인데도 못 건드리잖아요. 후보가 아니라 선거에 나간 후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 지장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된다. 내년 4월까지. 선거법 통과 이제 법사위 가고 또 계속 부닥칠 거예요. 법사위에서도 부닥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또 이제 가기를 해야 되잖아요. 부닥칠 거고. 조국 청문회 보이콧 하고 뭐 또 보이콧 한 대로 하든지 국민 청문회를 하든지 일단 한 달 지나면 임명되거든요. 청문회도 요청해서 20일 지나 안 하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10일간 더 여유를 줍니다. 그럼 한 달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안 하면은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돼요. 임명하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알면은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국제정세입니다. 광해군이 했던 국제정세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내정세.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갔다 온 사이에 또 많이 오셨네요. 예. 자, 우리 김종원 위원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기주의라는 얘기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사드 때도 그랬습니다. 사드 때도 사드를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 뭐 갖다 놔야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잠시 나왔었을 때 그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성주가 안 되면 딴 데도 안 된다. 헛질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 그걸 외쳤는데,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국가는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로 우리가 외교를 전문해서 내 국가에 내 국민이 희생을 당한다면 그거조차 그만큼 안 좋은 게 되겠습니까? 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는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유승민,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사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똑같이 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못해가지고 몰락하고 쫄딱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명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임명시키지 말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봤었을 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조국이 싫은 거예요. 왜? 키 크지요? 내 말 키 큽니다. 잘생겼지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똑똑해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닙니다. 억수로 성실해요. 서울대학교에서 논문 제일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최연소 교수, 서울대 교수 타이틀 갖고 있죠. 돈 많지요. 예. 남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까는 겁니다, 언론들은. 그래 잘났고 해도 이런 게 있더라. 정말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해가지고 기자들은 똥을 싸듯이 기사를 쏟아냅니다. 안 나온 똥을 약을 먹어가면서 싸는 것처럼. 심지어는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려가지고 뭐 종량제 봉투에 안 버려가지고 벌금 냈다는 이런 더러운 기사까지 나오고 하는데, 예. 막 뉴스를 막 만들어내요.
국민들에게 언론의 의무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기사를,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를 가진 언론들이 그따구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고졸 출신이라고 이 새끼들이 일나게 깠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심지어 당시에 같이 선거에 나왔던 이회창 씨는 기자가 질문했을 때 당신 학교 출신이 어디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고려대 나와도 기자를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엘리트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은 국민들은 국민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국민위에 군림해가지고 국민위에 통치를 하려고 나온 이 나라, 까딱하면 그 대통령 대표를 했습니다. 김은국 씨하고 그 정몽준 씨죠. 그분이 안 도와줬으면 까딱하면 대통령 대표를 했습니다. 이회창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고. 그래서 김재동 씨가 얘기했군요. 그래서 누가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간다 그러면 무조건 말려야 된다. 아이고 야야 그거 들어갔다가 니 깜빡하면 yar래라고. 부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좋은 학교 다녔다고, 내가 엘리트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 임명을 처리해라, 뭐 조국 후보자 투표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뭐 부끄러운 서울대학교인이라고 막 그 투표도 했다 하고 앉았는데, 강남에 서울에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부잣집 동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똑같은 조건에서, 그 조국 후보자 딸 얘기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교 안 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마 농촌 전형 해가지고 가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로 엄마 아버지 돈 없어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자기 진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몇 배를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아버지 엄마 돈 많아서 대학 가는 친구들은 다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그런 방법들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누렸으면 당신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갖지 않고 당신들이 부모의, 당신들이 주변 사람들을 인해서, 그 권력으로 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시고, 그리고 겸허하게 가만히 좀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회라는 곳은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신들을 충분히 대접해 줄 거니까.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됐다. 그거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마라,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밝히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혹을 밝히라고 얘기했으면 국회가 말을 들어야죠. 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얘기입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너희들이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보이콧만 해갖고 엉뚱한 얘기만 해갖고 자꾸 때만 쓰고 있으니까 뭐 얼라들 젖달락하는 거다 이거. 대한민국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홍동학원입니까? 나경원 대표가 이사로 있는데. 아니요, 그건 조국 후보가. 예, 홍연학원님. 예. 자기가 이사로 있는 그 사학에는, 그 사학재단은 24억이라는 세금을 아직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조국 후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언론이 지금 똥을 싸듯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관저 도안영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다고 얘기하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어서 국제 정세 이런 것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이야기만 한다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해서 요즘에 제일 관심이 많은 조국 그리고 언론이 왜 저러는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68만 건 그 정도의 폭발적인 언론 기사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론이 저러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일부 이제 조중동 이런 쪽에서는 종편 이쪽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한 거죠. 누군가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 될 리도 없지만 끊임없이 저는 소모전을 해서 이미지를 깎아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권 교체가 되면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김영란법을 날려버리고 촌지를 말받아 먹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정도의 폭발적인 거는 예전에 한번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때도 이랬습니다. 언론이 저렇게 단체적으로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KBS 정상화되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인데 거기 방통위원장의 이제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공중파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중간 광고라도 넣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중간 광고 종편들은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중간 광고 이야기 나왔을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글사적으로 자신들은 안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져서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신임 방통위원장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언론의 경영이라는 게 힘들어지고 언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같은 파일을 나눠야 되는 언론들 입장에서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을 바꾸자면은 경영을 보장해주는 광고주의 힘이 그만큼 강력해지고 강력한 광고주의 힘이 언론들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만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명박 때였으니까 다스, 현기차가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삼성이 뒤에 있지 않냐라고 추측을 하고 또 일본이 뒤에 있지 않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광고를 그만큼 메워주고 그만큼 내어주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경호라고 불리는 진보 언론도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도 삼성 광고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언론들, 대규모 언론들 말고 일반적인 언론들은 광고 클릭으로 먹고 삽니다. 제목 장사를 해야 되지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자기들 말로 섹시한 제목을 뽑아야지 한 번이라도 클릭이 되고 그게 돈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섹시한 제목으로 그 실금 순위 한 10위 안에 1시간 정도만 들어가면은 자신들 한 달 정도 먹고 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예전에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끊임없이 경영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예전에 말하는 정론 지필 이런 걸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몇몇 기자들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힘들어져 있냐 하면은 기업들의 다수가 광고를 갖다가 유튜브로 넘어갔고 유튜브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광고들 중간 광고들로 먹고 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 기업들 입장에서 그 광고조차도 아깝다. 그래서 남은 것은
자신들이 제작하거나 인플루언서라고 있습니다. 유명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에서 광고를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킴 카다시안입니다. 그 사람 가족 중에 카일리 제너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페이스북, 우리가 잘 쓰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과 비슷한 스냅챗이라고 있는데 요새 누가 스냅챗 쓰나 이 한마디 하면서 다음날 스냅챗 주가가 1조 4천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즉 광고 시장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언론에서 다른 곳을 이동했고, 그만큼 기업들 언론들 입장에서는 사실 죽기 살기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회사라는 입장,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 조중동 뭐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든 조금 자리를 만들어내어서 언론에서 머물지 않고 딴 데로 이동하려는 생각도 있을 테고, 또 서로 간에 기득권이 엉켜서 그런 면들도 있겠고, 삼성도 그렇게 움직일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이 일본 불매운동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언론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다고 짧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딴 얘기 한다고 오늘 얘기가 빨리 끝났네요.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조 도원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대법에서 그 국정농단하고 뇌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판결을 냈죠. 판결을 내가지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다시 했습니다. 재판을 새로 하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어버이연합입니까? 그 어르신들 태극기 부대 잘 됐다고 막 손을 흔들고 막 만세를 부르고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어제 그 보면서 했습니다. 아까 관조 동환영님께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언론사들의 광고주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적지 않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의 힘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언론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입으로 그간에 있었던 온갖 추측, 온갖 막 기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 본인 입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이는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문회 반드시 개최해서 국민들이 옳고 그름 그것을 따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임을 확인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김명님, 예,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노래 연습 되게 하실 때, 예, 됐습니까? 예, 올라오시죠. 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곡 에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 그냥 부르겠습니다. 다음 곡은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빨간 옷차림을 눌렀음 난 항상 웃음 간직한 애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도 모르는 눈물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앵콜곡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가사가 도저히 안 외워져서 안 되거든요. 그 한 잔의 뭐죠? 한 잔의 추억? 한 잔의 추억. 제 가사 중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할까요? 네, 어버버 하다가 뒤에 맛이 진바 쓸쓸히 잠깐 앉아 꺼져가는
먹고 삽시다. 예, 오늘 많이 마신데 우리 김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 몇 잔을 하셨는지. 예. 오늘 음주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배우문 거사님, 뒤에 계신 분이 막, 아이고, 한잔 때리라, 아이고. 나는 안 비. 저 다 봤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많은 얘기도 오가고 이걸로 해서 국민들끼리 많은 좀 사실 분열 아닌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조국 후보자가 옳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나라의 법 체계를,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개혁해 줄 것이라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언론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똥을 싸듯이 기사를 써내지 마시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질세라 막 기사를 쏟아보내지 마시고 우리는 몇 년 전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도 결국에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논두렁에 버린 시계, 즉 논두렁 시계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죠. 청렴하다는 국회의원의 대명사로 불려주셨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드루킹이 3천만 원 줬다라고. 몇 억 받고도 뻔뻔하게 다니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랑 3천만 원 받았다고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참 아까운 분들이 허위 사실과 마녀 사냥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제가 눈만 뜨면 휴대폰을 켭니다. 그리고 뉴스를 틉니다. 틀면서 아직 그런 보도는 없구나. 내일 아침에도 저는 눈을 뜨면 그런 기사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저는 또 볼 겁니다. 부디 잃고 난 다음에 아이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켜줍시다.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빼고 다음에서 1위를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조국 사퇴하세요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다가 4위 하다가 9위 하다가 10위 하다가 순위권에서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조국 사퇴하세요는 서울 지역에서만 억수로 많이 검색이 됐고 조국 힘내세요는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빼고는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수십만 건이 계속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에 아이디 하나로
댓글을 50만 개 쓰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손으로 뭐 하죠? 매크로라고 하죠. 기계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댓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서 써내는 뭐 똥을 싸듯이 써내는 배설하는 그런 기사 믿지 마십시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는 우리 늘 하는 그 구호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비! 우리는 아베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잘 때 입을 덮고 자이세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반대 성주촛불 642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밤이 무서워. 넌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놀러요. 리듬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우린 너랑 우리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뭐 하긴 하는가 봐.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산만한데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됐다. 됐다. 가자. 9월에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